이번 시간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경제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효빈 아나운서 첫 번째 주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첫 번째 주제로는 기업들의 이미지 통합, 즉 CI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대기업들이 잇따라 CI를 교체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40년 만에 로고를 바꿀 예정이며 HD 현대와 HS 효성도 최근 CI를 새롭게 변경했습니다. 네, 기업들의 대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업들이 CI를 바꾸는 이유는 뭔가요? 네, 기업들이 CI를 교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 쇄신과 이미지 개선입니다. 기업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거나 대내외적으로 변화를 강조할 때 CI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항공을 예로 들면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앞두고 브랜드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통합항공사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지배구조 변화와 경영권 승계입니다. 기업이 세대 교체를 하거나 그룹 내 구조 조정을 단행할 때 CI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브랜드 전략과 시장 대응입니다. 기업들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더 신선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CI를 주기적으로 정비합니다. 예를 들어 기아는 2021년 로고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면서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이 한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보다 이 CI 교체 주기가 짧다, 이러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보통 CI를 정하면 수십 년 동안 유지하곤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축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코카콜라는 1940년대 이후 로고를 거의 동일하게 유지해왔고, 애플 역시 브랜드 정체성을 일관되게 가져가면서 소비자들에게 강한 신뢰감을 얻고 있죠. 반면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주기로 CI를 변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오너 중심 경영 체제 때문인데요. 한국 기업들은 창업주와 후계자의 경영 스타일이 다를 경우 새로운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CI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HD 현대와 HS 효성이 최근 CI를 바꾼 것도 이와 관련이 있죠. 또 하나의 이유는 단기적인 이미지 개선 전략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쌓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새로운 사업 진출이나 조직 개편에 맞춰 CI를 변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CI 교체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브랜드를 자주 바꾸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재브랜딩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SK, 롯데, 삼성 등 대기업들은 CI 교체에만 수백억 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이러한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기업들이 CI를 교체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야 할까요? 네, 우선 브랜드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CI는 단순한 로고 변경이 아니라 기업의 철학과 가치를 시각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렌드에 따라 바꾸기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비자 인식과 시장 반응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CI를 변경하더라도 소비자들이 혼란을 느끼거나 기존 브랜드에 대한 애착이 강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CI 교체에는 로고 변경뿐만 아니라 간판, 제품 패키징, 광고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 CI 교체라는 것이요, 이 단순한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업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미래 전략을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 기업들이 신입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면서 20대 청년층의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첫 취업 시기가 늦어지면서 평생 소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력직 채용 증가와 청년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이 경력직을 우선 채용하면서 신입의 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2010년도에만 해도 신입과 경력직의 취업률은 각각 1.8%와 2.7%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경력직 선호가 두드러지면서 비경력자의 취업 확률이 평균 1.4%로 감소한 반면 경력자의 취업 확률은 2.7%로 유지됐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비중이 2009년 17.3%에서 2021년 37.6%까지 증가하면서 경험이 부족한 20대들이 취업에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네, 신입보다는 경력직 채용을 우선한다. 이런 이야기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수치들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20대 청년층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첫 취업 시기의 지연입니다. 사회 초년생의 첫 취업 시기가 늦어지면서 평균 취업 연령이 19.7세에서 21.7세로 약 2년 증가했습니다. 이는 곧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이 늦춰지고 그만큼 소득을 벌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생소득 감소입니다. 현재 가치로 분석한 결과 취업이 늦어질수록 기대할 수 있는 평생소득이 약 1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늦게 취업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후 경력 상승 속도와 연봉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용 안정성 악화입니다. 20대 상용직 고용률이 44%에서 34%로 10%포인트 하락한 반면 30대는 54%에서 51%로 3%포인트 감소한 데 그쳤습니다. 즉 20대가 노동시장 변화에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취업이 늦어질수록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도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경력직 중심의 채용 문화가 지속되면 20대 청년층의 취업 기회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20대의 첫 취업 시기도 늦어지고 있고 그만큼 평생 소득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러 사회 문제 중에서도 정말 심각하다라고 느껴지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20대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네, 전문가들은 몇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들이 신입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력직 위주의 채용이 계속되면 신입들은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기업들은 비정규직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10.1%에 불과해 주요 선진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를 개선하면 청년층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인턴십과 현장 실습 프로그램 활성화도 필요합니다. 경력직 선호가 높아진 만큼 대학 졸업 전부터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늘려 신입 구직자들의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신입을 채용하는 이 기회를 더욱더 늘려주고 실무 경험 기회 제공이 20대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기업과 정부가 더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채소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중국산 김치 수입량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국내 김치 생산에 필요한 배추 그리고 무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 국내 김치 업계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전망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 배추와 무 가격이 급등하면서 김치 원재료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배추 생산량 감소로 인해 배추 가격은 작년 같은 달보다 66.8% 올랐으며 무 가격도 79.5%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국내 김치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김치 수입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김치 수입량은 31만 1,570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1년 알몬 배추 논란 이후 감소했던 수입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외식을 하다 보면은요, 배추의 원산지가 중국산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치가 점점점 많이 수입이 되고 있다라고 몸소 체험하기도 했었는데, 자, 그럼 이렇게 김치가 수입되는 것이 국내 농업과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고 있을까요? 네, 일단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김치 수출액은 약 1억 6,356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수입량이 더 크게 늘어나면서 김치 무역 수지는 2,63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국내산 김치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겠는데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산 김치의 가격이 계속 오르면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김치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도 배추, 무 등의 주요 채소류에 대해 농협을 통해 최대 40%까지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4월 이후 봄 배추와 무 공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저장 물량 확보와 재배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네, 결국에는 채소의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이 김치 가격도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 차원의 대책까지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흥미로운 경제 소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찬 소식 전해주신 김효빈 아나운서 감사합니다.